우리는 흔히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쫄쫄이를 입고 커다란 렌즈에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수다가 연상됩니다. 그리고 그림에는 큰 책임감이 따른다는 좌우명과 함께 빌딩 사이를 활공하는 스파이더맨을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스파이더맨은 검은 롱코트에 에비에이터 고글을 쓰고 검은 마스크와 권총을 들고 싸우는 독특한 스파이더맨으로, 이 스파이더맨을 보면 어린 스파이더맨보다는 마피아와 갱이 생각나죠. 그리고 자연히 연상되는 단어 느와르.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스파이더맨이 바로 느와르 스파이더맨으로, 간지나는 코스튬과 어두운 분위기로 이미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가 나온 작품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는 캐릭터. 게임과 애니메이션에서 꽤 많은 활약을 하고는 있지만 그의 탄생 배경과 능력, 활약상 등이 베일에 쌓여있는 캐릭터가 바로 느와르 스파이더맨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능력, 활약상 등을 아주 자세히 파헤쳐볼 생각으로, 평소 느와르 스파이더맨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 그를 완벽하게 정복해보세요. 먼저 느와르 스파이더맨은 엑스맨 느와르와 함께 마블 느와르 시리즈의 포문을 연 캐릭터로, 2009년에 출간된 느와르 스파이더맨 사건을 시작으로 후속작인 아이즈 위드아웃 어 페이즈 사건이 2010년에 연달아 출간되면서 마블 느와르 시리즈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캐릭터인데요. 얼마 후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활동하는 스파이더맨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투를 벌이는 게임인 스파이더맨 세터드 디멘션스까지 등장하면서 느와르 스파이더맨은 코믹스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아우를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느와르 스파이더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마블 히어로즈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더 게임, 스파이더맨 언리미티드라는 게임에 등장을 하면서 착실하게 인지도를 쌓아갔으며, 이후 애니메이션 어벤져스 어셈블과 얼티밋 스파이더맨 웹 워리어즈, 그리고 약 120명의 스파이더맨들이 모여서 전투를 벌이는 스파이더 버스에서 중요한 캐릭터로 부각되면서 지금은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캐릭터로 변모하게 되었죠. 느와르 스파이더맨의 탄생 배경은 2009년에 출간된 느와르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자세히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자면 1929년 미국의 증권시장에서 시작된 경제공황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빈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던 피터 파커는 메이 숙모와 함께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직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과 사회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시위에 참여하면서 서민들의 힘이 되어주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고블린 깽단이 나타나 연설을 하고 있던 메이 숙모를 밧줄로 묶고 그것을 막으려던 피터 파커를 사정없이 구타하면서 시대를 무력으로 진압하자 시위 현장을 찍고 있던 데일리 부글의 기자 벤 유리인은 이 모든 것을 언론에 고발하겠다는 말로 고블린 깽단을 물리치고 피터 파커를 위험에서 구해냅니다. 그리고 벤 유리를 통해 언론의 이대함을 알게 된 피터 파커는 이때부터 벤 유리의 조수가 되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데요. 취재를 하면 할수록 밝혀지는 고블린 갱단의 악행은 피터 파커의 이성을 흔들 정도로 심한 편이었죠. 실업자가 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율로 폭리를 취하고 빚을 갚지 못해 자살한 사람은 가족들에게 빚을 대물림으로써 더욱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고블린 갱단. 그리고 경제 대공황으로 집세를 받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이 보험금을 타내려고 사람들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권력자들에게 도전하는 사람은 고블린 갱단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세상, 즉 피터 파커의 눈에 비친 세상은 지옥 그 자체였죠. 게다가 피터 파커는 과거 벤 삼촌이 사회운동을 하다가 고블린 갱단의 수하 중에 하나인 벌처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분노하며 고블린 갱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미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고대 조각상에서 나온 거미가 피터 파커를 선택하면서 피터 파커는 강력한 거미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피터 파커는 과거 벤 삼촌이 세계 1차 대전에서 쓰던 활력 군복을 스파이더맨 코스튬으로 개조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그 인간들을 끌어내려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 나는 벤 삼촌의 요지를 이어받아 이때부터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느와르 스파이더맨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느와르 스파이더맨의 활약으로 고블린 갱단을 이끌고 있던 노본 오스본이 죽임을 당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요. 검은 롱코트를 망토처럼 휘날리며 도시를 활보하는 느와르 스파이더맨의 모습은 멋지다 못해 간지가 줄줄 흐르기 때문에 이 작품이 나왔을 당시 느와르 스파이더맨은 수많은 팬을 형성했으며, 그가 쓰고 다니는 검은 마스크와 에비에이터 고글은 느와르의 정점을 찍은 최고의 장치이자 코스튬이 아닐까요.
먼저 느와르 스파이더맨의 메인 악당으로 등장하는 노먼 오스본은 괴물 서커스에서 태어난 인물로 파충류와 비슷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어렸을 때부터 심한 학대를 당해왔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면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마피아의 보스가 되어 사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했었는데요. 이후 느와르 스파이더맨에게 패하면서 감옥에 갈 처지에 놓이시자 그는 다시 철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노먼 오스본의 소화로 등장하는 카멜레온은 변장의 명수로 데일리 부글의 제이 조나 제임슨으로 위장하여 언론을 조작하다가 이후 펠리시아 하디에게 죽임을 당하며 벌처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며 그는 벤 삼촌을 죽이고 이후 메이 숙모를 습격했다가 느와르 스파이더맨의 총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피터 파커는 벌처에게 총을 쐈다는 이유로 메이 숙모에게 심한 꾸지람을 듣고 다시는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10년에 후속작로 나온 아이즈 위드아웃 어 페이스는 느와르 스파이더맨으로 거듭난 피터 파커가 닥터 옥토퍼스와 샌드맨, 크라임 마스터와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곳에 등장하는 닥터 옥토퍼스는 외석 중 환자로 하반신이 퇴화되면서 기계팔이 달린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잔인한 생체 실험을 하는 미친 과학자로 등장하며 샌드맨은 원작처럼 모래를 조종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피부를 화강암처럼 단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느와르 스파이더맨에게는 최강의 적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크라임 마스터는 죽은 노먼 오스본의 뒤를 이어 암흑가의 우두머리로 등장하지만 이후 닥터 옥토퍼스의 배신으로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그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펠리시아 하디는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으면서 가면을 쓰는 처지로 전락하게 되죠. 이렇듯 느와르 스파이더맨에 등장하는 악당들은 원작과는 조금씩 다르게 그려지고 있긴 하지만 장르가 느와르라는 점과 서로 관계를 치밀하게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꽤 좋은 평가를 받았던 캐릭터들이라 할 수 있죠. 느와르 스파이더맨은 엣지 오브 스파이더버스 1권과 스파이더버스에 등장하면서 더욱 많은 팬을 얻게 되는데요. 먼저 엣지 오브 스파이더버스 1권에서는 아이즈 워드아웃 어 페이스 사건이 일어나고 7년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환각을 사용하는 마술사인 미스테리오와 가면을 쓰고 다시 태어난 펠리시아 하디가 느와르 스파이더맨의 피 안에 흐르는 거미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더욱 진보된 느와르 스파이더맨의 코스튬과 화려한 그림체로 출간 당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죠. 또한 마지막에 후계자들 중에 한 명이 카른이 난입하면서 죽을 위기에 처해진 느와르 스파이더맨을 슈페리어 스파이더맨이 구출함으로써 그는 스파이더버스라는 거대한 전장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얼마 후 실크를 지키다가 큰 부상을 입으면서 결국 느와르 스파이더맨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스파이더버스에서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하지만 느와르 스파이더맨은 120명이 넘는 스파이더맨 중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며 꽤 많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캐릭터로 기억되고 있죠. 느와르 스파이더맨은 다른 스파이더맨과 마찬가지로 강화된 스피드와 반사신경, 내구력, 지구력 등을 가지고 있으며 초인적인 힘과 모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주는 스파이더 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 달라붙는 능력과 완벽한 평행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잠입과 암살에 특화되어 있는 캐릭터로 한때 리볼버를 사용한 적이 있지만 벌처를 죽인 이후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죠. 또한 웹슈터를 쓰는 스파이더맨과 달리 손목에서 거미줄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으로 거미줄을 발사할 수 있지만 느와르라는 특성에 걸맞게 그는 거미줄보다는 근접 전투를 선호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죠. 오늘은 느와르 스파이더맨의 탄생 배경과 그가 등장한 작품들을 알아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부디 이 방송이 느와르 스파이더맨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